예. 자, 좀 쉬셨어요? 좋아. 좀 쉬셨어요? 좋아. 좀 쉬셨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 문제 풀어보셨어요? 10문제, 10문제.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려워? 다 어려워? 뭐가 헷갈려? 글씨가 글씨가 헷갈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6번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6번 문제 풀어보셨어요? 답이 뭐요? 1번.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6번 문제가 뭐냐면 보기 사례와 같이 중개업무 수행 개공 갑하고 을이 일반과 법정 최대 한도 동안 합쳐서 최대 한도. 최대 한도란 말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최대 한도 보수 밖에 합의한 경우 갑, 을 중개 보수 차이는 이렇게 표현했죠. 자, 계곡 갑 건축물이 없는 토지 일단 토지 동그라미 쓰세요. 연단위 차임액이 얼마를 했어요? 임대차 동그라미. 자, 임대차 보수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요? 자, 항상 공식을 생각해야 돼. 보증금 플러스 월세액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 접근해 줘야 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 얼마로 그랬어요? 2,400에 연. 그러면 이제 월세로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2,400만 원 나누기 12 그러면 얼마 나와? 200만 원 나와. 그렇죠? 그러면 이게 월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증금은 없고 월세 100만 원 아니 200만 원 200만 원 곱하기 100 그러면 이걸 하면 얼마 나와? 2억 나옵니다. 일단 환산시켰죠? 일단 보증금 없으니까. 그러면 2억에다가 요율이 최대 한도라 그랬잖아요. 거기 문제에서 최대 한도는 토지하고 상가는 0.9죠. 그러면 0.9를 곱해야 돼. 그러면 얼마? 180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예, 이제 이래서 기업 갑은 일단은 갑은 180만 원이 나왔어. 이해됐어요? 자, 을은 이제 무슨 문제예요? 분양권이잖아. 분양권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요? 기납입금 플러스 프리미엄. 이걸 항상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총 분양가가 얼마? 4. 이건 계산 필요 없죠? 그럼 이제 계약금 얼마? 5천. 1차 중도금 1억. 5천만 원 뭐다? 프리미엄. 그러면 기납입금이 뭐가 1억 5천이야? 1억 5천 플러스 프리미엄 얼마? 그럼 합하면 얼마? 2억. 자, 그러니까 분양권도 이제 2억이 나오죠? 얼마가 나와요? 2억. 곱하기 최대 한도가 얼마? 0.5. 그러니까 얼마? 180 가면. 자, 그럼 갑하고 을하고 보수 차이는 차이가 있어 없어? 그래서 1번이 정답.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일단 두 개를 다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제 시간을 좀 잡아먹는 문제죠. 하나를 계산한 게 아니라 두 개를 계산해요. 근데 연습하면 이것도 이제 금방 풀을 수 있어요. 연습이 안 돼서 그러지. 문제가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이렇게 돌려서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하여튼 문제 만드신 분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죠? 신기하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이렇게 10문제씩 나눠주면 해설지 있죠? 그러니까 한 번씩 보고 풀어보세요. 자료만 모아놓으면 안 돼. 모아놓으면 나중에 과목마다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기가 싫어져. 너무 많으니까. 그때그때 해결해야 돼. 10문제니까. 그렇죠? 여기서 정리됐어요? 이제 진도 나갈게요. 거기서 이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진도 371페이지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가? 조사 확인. 자, 이제 구체적 조사 방법 들어갑니다. 자, 실판 봐보세요. 우리가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일단 물건 하나 중개하려면 기본적 사항 조사를 해야 돼. 아까 계략적인 건 조사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할 것이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조사할 것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공법상 무슨 제한?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또 조사할 게 뭐예요? 상태. 자, 환경. 무슨 조건? 입지 조건 조사. 그 다음에 또 조사할 것이 뭐예요? 조세는 조세인데 무슨 관련 조세?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무슨 관련 조세? 자, 취득 관련 조세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조사할 것이 뭐예요? 거래 예정 금액. 그러면 이거 다 조사 끝난 거예요. 거래 예정 금액까지 조사하면. 그래서 이제 오늘 조사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 사항 개념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기본적 사항이 뭐라 그랬어요? 소재지, 또 지목, 또 면적, 또 경계, 또 지형, 또 지세,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뭔타 등등? 기타 등등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럼 소재지는, 토지 소재지는 뭘 띄워보면 돼요? 토지 대장이 나오죠? 그러면 토지 대장에만 나와? 아니, 토지 소재지는 토지 대장에만 나오냐고. 예, 다 나와, 다. 지적 공부에 다 나와. 아까 우리가 배울 때 토지 대장, 지적도,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소재지는 다 나와. 다시 도표 한번 보실래요? 거기 앞에. 거기 보면 369페이지 보면 두 번째 건 토지 대장 소재지, 지적도 소재지, 건축물 대장 소재지, 대지권 등록부 소재지, 공유지 연명부 소재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를 공부할 때는 대장만 하지 말고 지적 공부라고 공부하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지적 공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적 공부 종류들이잖아요. 그리고 지번까지, 지번까지. 그럼 건물은 건축물 대장, 건물 번호, 자 이런까지 다 조사를 해야 돼. 그래서 일단 371페이지 그 2번에서 양갈번 소재지 옆에다 이렇게 내가 적어놓으라 그랬죠. 제목 옆에다가 토지는 지적 공부, 건물은 건축물 대장. 그 밑줄 긋거나 안 되니까 그렇게 적어놓고 공부하라고 내가 이야기해놨죠. 이게 지적 공부는 대부분 소재지는 다 나와요. 그렇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장이고, 그렇죠? 지적 공부 중에 대표적인 대장이고, 그 다음에 면적 DP에 넘기세요. 책 순서대로 나갈게요. 자, 토지 면적은 뭘 보면 돼요? 토지 면적?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자, 건물은 건축물 대장. 자, 그래서 면적은 뭘 통해서? 대장.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몇 줄 보세요. 토지 면적은 토지 대장, 건물 면적은 건축물 대장. 두 줄 몇 줄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평하고 제곱미터를 혼용해 쓰고 있죠. 환산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바로 위에 동그라미 1번 다섯 번째 줄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는 평 곱하기 3.3058. 그러면 뭐가 나와? 제곱미터. 반대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한 것은 제곱미터 곱하기 0.3025. 그럼 평이 됩니다. 자, 그것만 한번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4번 나옵니다. 그 환지 면적이 나와요. 그럼 뭘 통해서 한다 그랬어요?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 아까도 얘기했죠? 환지 그러면 다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이야. 면적이 됐건 지목이 됐건. 이해됐어요? 네. 한번 쳐놓고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 지목은 이제 이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 말이죠. 그럼 우리 과목은 확인 방법만 공부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어딜 때 보면 나와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보면은 부호가 나옵니까? 정식명칭, 정식명칭, 과수원 이렇게 나오고 지적도면에도 나와 안 나와? 임야도면에도 나오죠? 여기는 부호만 나옵니다. 과 이렇게. 목장용지는 뭐? 뭐. 공장용지는? 장. 그렇지? 이게 부호만 나오니까 여기 부호만 나와요. 여기 다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예. 자, 토지대장 임야대는 정식명칭, 지적도 임야대는 부호. 이걸 우리가 알아두셔야 돼. 나머지 다 부연 설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환지 지목 나와 있죠? 이것도 뭘 통해서?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지 그러면 다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 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양가로 4번 경계는 뭘로 확인한다 그랬어요? 지적도나 임야도. 지형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가지는 지적도나 임야도를 띄워보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 2번만 몇 줄 보세요.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에 확인하고 현장 답사로 다른 사람 불법 점유 여부를 확인한다. 그 지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계 관련 판례가 그 밑에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그거 읽어두시라 그랬어요. 자, 1번하고 2번이 뭐요? 1번하고 2번 묶으세요. 1번하고 2번이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적도상 경부하고 실제 경계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뭘 기준한다? 지적도상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에 간다. 그것이 이제 1번하고 2번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판례 지문 좀 눈에 다 익혀 두셔야 돼요. 1번하고 2번 묶어놨어요? 예, 읽어두시고 2번이 이제 특별한 사정이에요. 이게 특별한 사정인데 실제 경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4번 지문 이것도 4월달도 이야기했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토지 매매에 있어서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 동그라미. 자, 매수인에게 측량, 지적도와 대조 등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 경계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동그라미 치세요. 없다. 자, 있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5번 지문.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 뭐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담장안에 시유지인 도로부지 일부가 포함된 사실은 전문가 측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두 번째 지문이 중요해요. 개공이 물건의 현황을 뭐까지 해서? 측량까지 해서 설명할 의무는 없다. 그 지문. 개공이 측량까지 해서 설명할 의무는 있다 없다? 그 지문이 중요하다고. 대단히 중요해요. 되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이제 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뒤에 넘어갑니다. 자, 지형 지시의 조사인데 지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모양을 말하는 거고 지시는 기울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만 몇 줄 보면 돼요. 지형은 뭘 통해서? 지적도나 임야도. 지시가 현장답사. 기울기만 현장답사요. 모양은 지적도는 임야도.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건물 기본적 사항 나와 있어요, 없어요? 건물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냐, 목조 건물이냐, 석조냐 이런 거. 그러면 건축물 용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건축 연도 이것은 다 뭘 통해서? 건축물 대장. 자, 건물은 대부분 건축물 대장이야. 안 나온 거 빼고 다 대장에 나와 있어.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은 대장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무슨 조사? 그다음에 경비실이 있냐 없냐 관리에 관한 사항도 이런 거. 관리에 관한 사항이 뭐냐면 경비실이 있냐 없냐 이거. 이해되세요? 이건 다 현장 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건물은 큰 내용 없으니까 그 동그라미 1번 구조 5번째 줄 건축물 대장 나와 있어요? 용도 첫째 줄 건축물 대장. 건축 연도 두 번째 줄 뭐다? 건축물 대장. 방향 두 번째 줄 현장 답사. 뭐 그런 데만 몇 줄 그어놓고 한번 쭉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75페이지 서식 있습니까? 서식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예, 이거 서식을 봐야지 기억이 오래 남으니까. 그냥 외운 것보다는 서식을 한번 보면 기억이 오래 남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지대장은 소재지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온다 그랬어? 소재하고 지번 동그라미. 소재하고 지번. 왼쪽 고유번호 밑에 나와 있죠? 그리고 밑에 지목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 아까 지목하고 면적도 토지대장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소유자 동그라미. 아까 소유자는 내가 특별 동그라미 칠하랬죠, 도표에서. 소유자 나와 있잖아요. 대장에도 소유자가 나와. 그리고 맨 밑에 뭐가 나온다 했어요? 개별 공시지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도표에서 5가지 외우라고.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개별 공시지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유자하고 개별 공시지가만 동그라미 쳤잖아요.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렇게 이제 한번 봐주세요. 서식을 본 게 기억력이 더 오래 남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공유지 연명부에는 소재지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소재지는 지적 공부에 다 나온다 그랬죠?
소재지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자도 나와요. 소유자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걸 내가 뭘 외우랬어요? 소유권, 지분. 이거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 소유권, 지분 나와 있습니까? 예, 그 세 가지. 소재지, 소유자, 소유권, 지분. 근데 소유권, 지분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대지권 등록부에도 소재지 나옵니까? 예, 소재하고 지분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오른쪽에 대지권 비율 나와 있죠?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대지권 비율. 대지권 등록부니까 대지권 비율. 그리고 여기도 소유권 지분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그 밑에 있죠? 소유자하고 동그라미. 소유권 지분하고 소유자. 이런 데가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아까 도표에 나온 것들 그랬죠? 자, 뒷페이지 378페이지 지적도면. 지적도면 나와 있어요? 아까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가지. 자, 소재지, 이 지적 공부의 지적도면 소재지 가능하고 지목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계하고 지형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재지 어디 있어요? 맨 위에 무슨 면 무슨 니 이렇게. 그 다음에 경계 어디 있어요? 경계? 그 도면상 선이 다 경계. 지형은 어디 있어? 그 모양입니다. 모양들이 다 지형. 그 다음에 지목 부호는 전, 답, 대, 뭐 이런 거죠. 지목 나오고. 다 나왔어요? 지형, 경계, 지목, 소재지 다 나왔네. 그래서 이제 그림 생각하면 돼. 잊어먹으면 뭘 생각하라? 그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경계 나오고, 지형 나오고, 부호, 지목, 부호가 나오고. 됐어요? 네, 소재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79페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물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뭘 떼어보라 그랬어요? 건축물 대장. 대부분 건축물 대장 떼어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여기 뒷페이지. 대지 위치하고 지번, 이거 소재지고,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그, 오른쪽 밑에 소유자 현황 나와 있어요? 예, 거기 체크하시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뒷페이지 보면은 이제 건축 연도가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자, 오른쪽 위에 착공, 허가, 사용, 승인일자 중에서 어떤 게 건축 연도? 사용, 승인일자가 건축 연도가 되는 겁니다. 건축 연도는 그런 걸로 확인할 수가 있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 사항 끝났어, 안 끝났어? 너무 쉽죠? 눈물 나옵니까? 좋아요. 끝. 자, 그러면 내년에 물건 조사에서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수인에게 내년에.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 사항을 이렇게 조사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예. 생각만 해도 기쁘죠? 오, 좋았어요. 올해 분명히 합격할 것 같아. 되게 열심히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권리관계. 권리관계는 두 가지.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공시된 권리하고 무슨 권리? 미공시된 권리.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공시된 권리는 뭘 띄워보면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 그 말은 등기부 볼 줄 알면 된다 이 뜻이고. 자, 미공시된 권리는 현장 조사하면 되겠죠? 그럼 공부하는 방법이 딱 정해졌네. 여기는 등기부 확인할 줄만 알면 되고, 여기는 미공시 권리가 뭔지만 알면 되죠? 가서 물어보면 되니까. 직접 가서 조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공시 권리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점유권. 그랬죠. 점유권은 등기부에 안 나오죠? 유치권은 안 나오면 또 법정지상. 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등기부가 안 나와. 법정이란 말은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또 분묘기지권. 자, 또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 이런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미공시 권리는 이제 내용도 간혹가다 시험 나오죠. 그럼 우리 과목에서 주로 나온 것이 분묘 기지권하고 임차권. 주택임대차보법, 상가임대차보법. 그죠? 이게 이제 내용까지 나오고, 법정지상권은 간혹 가다가 나올 수도 있어, 우리 과목에서. 이 민법에서 나오지만, 실무에서도 간혹 가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 그리고 뭐 이런 것은 거의 뭐, 내용은 안 나오고, 우리 과목에서. 이해되셨죠? 민법에서 나올 거고, 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미공시 권리가 뭔지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등기부는 어떻게 편제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죠?
표제부 또 각부 을구. 표제부에는 뭐가 등기된다 그랬어요? 표시, 소재지란 면적. 그럼 아까 우리가 대장을 통해서 이거 다 조사했어 안 했어? 등기부인 거 또 나오죠. 그러면 일치 여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불일치하면 뭐가? 대장. 이건 대장이요. 대장이 우선 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좋아. 각부에는 뭐가 나와요? 소유권하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항. 그럼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압류, 뭐 이런 거 환매, 경매 이런 건 다 각부에 나와. 환매 등기, 경매 등기 각부. 그죠? 을구에는 소유권 외유 권리 뭐다?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을 제한하는 사항.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을구죠? 그러면 제한물권은 뭐가 있어요? 영위물권하고 담보물권. 그럼 영위물권 중에 등기되는 거. 지상권 또 제어권. 셋 다 됩니까? 네, 다 등기부에 나와. 담보물권 중에서 등기되는 거죠. 저당권. 유치권 아까 안 된다고 했고. 질권은 동산에 인정된 권리는 안 되겠죠? 그러면 채권 중에서 을구에 등기되는 거.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되지 않는 것이 이제 직접 가서 물어봐야 돼. 그럼 등기되지 않는 것은 뭐 보증금 얼마에 살고 임대차 기간 몇 년이고 확정일자 받고 사는 걸 직접 확인해 줘야 되고 등기부에 나온 것을 일단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 줄 알면 돼요. 자, 몇 쪽 얻을게요. 자, 382페이지 양가로 2번. 자, 조사할 때 뭘 조사해야 되냐? 양가로 2번 밑줄 보세요. 권리관계 조사하기는 1차적으로 뭘 통해서? 등기부를 통한 공무상 조사이지만 나타나지 않는 권리도 있으므로 현장 답사 병행하라. 그 지문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등기부를 띄워보되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있으니까 현장 조사를 뭐하라? 병행해서 권리관계를 조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개공이 의뢰를 받으면 먼저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받고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는 권리자 동그라미, 권리관계 이런 것을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이제 등기부를 통해서 조사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다 밑줄 그으라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각부에 뭐가 나와? 소유권. 그 다음에 두 번째 5단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압류, 회복, 뭐 환매, 경매 있죠? 일단 환매, 경매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을구의 소유권 외 권리, 지상지역 전세권하고 저당권. 담보는 저당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채권 중에서 뭐 임차권, 그리고 이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회복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일 부동산의 등기 권리수는 등기 전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동구에서 한 등기는 뭐가 빠른가? 순위번입니다. 각구끼리, 을구끼리. 별구는 접수번. 그럼 어떻게 한계하세요? 동순별적. 뭐 이렇게 한계하면 돼요. 좋았어요. 어떻게 한다? 동순별적. 집에 갈 때도 동순별적. 학원 올 때도 동순별적. 암기상이 되게 재밌죠? 노래 불러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암기상 되게 재밌어. 여러분들 암기 안 된다고 하는데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2번을 보면 뭐가 나왔어요? 등기사항 증명서 분석은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하나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동그라미 2번 가등기. 무슨 부동산? 가등기에 대한 부동산. 이제 뭘 설명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결론만 몇 줄 그으면 되고. 자, 철판 보세요. 자, 둘이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가장 먼저 계약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넘어가? 중도금 넘어갈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놓을 수 있거든요. 이중매매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어요? 가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중매매 하려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개공을 통해서. 그러면 개공은 누구하고 소개해줘요? 갑하고 병 사이를 중개를 하고 있어. 갑하고 을 사이가 중개한 게 아니라 갑하고 누구 사이? 병. 근데 이제 등기 보니까 가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가등기 사실을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위험성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어떤 위험이 있어?
일단 가등기가 된 부동산을 사고 팔 수는 있죠. 그러면 이거 번등기를 했으면 일단 소유권 취득해야 안 해? 취득은 일단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취득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등기를 근거로 다시 무슨 등기에 들어? 그러면 순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늦게 됐지만 빨리 된 거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유권 취득해 못해? 이게 위험성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 된 부동산은 중개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 비형에게 이런 걸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개공할 일은 설명만 잘 해주면 돼. 그래도 사겠다라면 중개해도 되겠죠. 아, 그래 안 그래? 가등기 부동산을 있는 것도 사겠다라면 중개해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설명만 제대로 하면 개공할 일은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마찬가지. 가처분, 가압류 다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하고 가등기 돼 있다, 가압류 돼 있다, 가처분 등기 돼 있다. 이런 거 설명해주면 된다, 안 된다? 원리가 커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거기 밑줄만 그어드릴게요. 꼭 읽어볼 거 하나씩만 밑줄 그을게요. 그 1번은 이중등기 효력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 동그라미 2번 가등기 된 부동산 있어요? 결론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결론만 따라서 거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따라서 찾았어요? 개공이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취득 의뢰인에게, 여기서 취득 의뢰인 병이죠, 병. 칠판에서 가등기 된 사실하고, 아, 이것은 가등기 돼 있다는 사실하고, 또 하나 뭘 설명하셨어요? 위험성. 위험성이라는 게 뭐예요? 소유권을 잃게 될 우려도 있다. 저 사람이 가등기를 근거로 해서 번등기 하면 이해되세요? 그런 걸 설명해 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원리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 결론만 쭉쭉 밑줄 그으시면 돼. 그냥 동그라미 3번. 가처분 등기가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 맨 밑에 결론만 밑줄 그으세요.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컴마 뒤쪽으로. 컴마 뒤쪽으로 보고 있어요? 개공이 상기와 같은 가처분 등기에 있다는 사실하고 가처분 등기 뭐다? 효력. 이런 걸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 그 질문 있어요? 예, 마찬가지고. 자, 동그라미 4번. 가압류 등기된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만 밑줄 그으세요. 뒷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따라서 찾았어요? 개공은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림은 물론 그 위험성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가압류 등기가 해제를 조건으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말이고. 그러면 5번에 이제 압류하고 경매 등기 있는 부동산 중개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했어요? 중개 경매 등기가 돼 있어도 가능해? 예, 가능합니다. 가능해. 근데 위험성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커. 안 한 게 좋아요. 안 한 게 좋은데 할 수는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자, 그것도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결론만 밑줄 그으세요. 밑에서 다섯 번째 따라서 나옵니다. 따라서. 이게 결론인데, 자, 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수자는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들어가죠. 우리가 경매 등기가 되면 이제 물건이 압류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호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제 개공은 압류 등기가 해제되지 않는 한 중개하지 않는 것이 뭐다? 바람직하다. 근데 해제를 조건으로서 압류가 푸는 걸 조건으로서 계약할 수도 있어요. 잘 불가능은 아니고, 근데 않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또한 경매 등기된 이후에 등기된 부동산 권리는 경매가 완결되면 뭐가 되므로? 말소되므로 경매 등기가 된 부동산도 중개할 수 있으나 세심한 조회를 요한다. 중개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없죠. 중개는 할 수 있대 주의를 해서 하라.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은데 불가능한 건 아니다고. 됐어요? 환매도 마찬가지. 밑에 세 줄만 밑줄 그으세요. 환매권 설정이 된 부동산은 환매권 유효한 동안 법적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게 된다. 환매권 행사하면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환매 등기 부동산 중개할 때 환매 등기 사실, 위험성 이런 것도 설명해서 중개는 가능, 불가능?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지문만 한번 쭉쭉 읽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DP 넘어가세요. 38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등기부상 확인할 수 없는 권리. 이걸 뭐라 그래요? 미공시 권리. 자, 양가로 1번 점유권하고 유치권 주어 동그라미. 등기부 안 나온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단어만 체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자, 상속, 공영지수, 판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를 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그러니까 이건 등기부로 확인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상속은 그러면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 사망과 동시에. 거기만 밑줄 보세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그러니까 등기부는 안 돼. 이미 상함하면 상속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있어, 안 넘어가 있어? 넘어가 버리잖아. 사망한 동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가 안 되지.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 수용 기일 거기만 체크하시고. 자, 오른쪽 판결. 판결은 확인 판결, 형성 판결, 이행 판결 셋 중에서 어떤 거? 형성 판결이 등기가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 상속재산 분할 판결 이런 걸 형성 판결이라 그래. 이것은 직접 조사하는 수밖에 없고. 자, 두 번째 줄,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 보세요. 그다음에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 경납 대금을 완납할 때. 그러니까 등기할 때가 아니라 대금을 완납하면 이미 소유권을 취득해버려요. 이게 등기 갖고는 이것도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직접 조사. 기타 뭐 신축건물 소유권 취득 뭐 이런 거 민법에서 다 배우죠? 네, 이런 건 등기가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한번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은 첫째 줄 후단 등기된 임차권은 등기부 뭘 통해서? 을부. 등기되지 않는 것은 현장 조사. 그렇게 읽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고 있죠? 끝. 자, TV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용까지 시험이 나온 것은 분묘 기지권. 묘에 관한 문제가 꼭 한 문제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오른쪽에 보면 391페이지 분묘 기지권하고 뒤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없어요? 자, 여기도 깡그리 공부해야 되겠죠? 네, 자, 분묘 기지권 간단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늦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분묘 기지권 의의가 뭐라 그랬어요? 좋아. 타인의 토지를 당첨. 의서술하시오. 갑자기 물어보니까 힘들죠? 예, 좋았어요.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뭘 소유하게 해서? 분묘를 써야 돼. 묘는 너 거? 아니, 을 거. 토지는? 가. 그러니까 분묘를 소유하게 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러면 이건 뭐하고 비슷해? 지상권에 유사한 채권이요, 물권이요? 물권이요, 물권. 그래서 이제 거기 제목 의 첫째 줄.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동그라미 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이 좀 분할해서 써놨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하면 돼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립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은 몇 가지 방법으로 성립한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가 뭐다? 승낙. 그러면 을이 갑을 찾아가서 묘를 쓸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러면 승낙 받으면 이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럼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는 소리죠. 그럼 이때 존속 기간하고 지료는 어떻게 하면 돼? 약정을 하면 돼요. 약정을 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썼어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도 있죠. 무슨 취득? 몇 년간?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함으로써. 몇 년간? 20년. 그러면 20년 지나서 갑이 내 땅 내놔. 그러면 을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그런 원리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가부 토지에 가부 분묘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갑이 토지를 팔았어요. 누구에게 팔았어요? 을. 그러면 팔 때 묘에 대한 특약을 하면 되는데 특약을 전혀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딱 을이 사고 보니까 묘가 딱 버티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갑에게 뭐라 했어요? 내 땅 내놔. 내가 샀으니까 내 땅이야. 내 땅 내놔. 그러면 갑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해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을이 제대로 땅을 못 쓰게 되죠. 네. 그러니까 개공이 갑하고 을 사이에 이거 중개할 때 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됩니다. 개공할 일은 그거예요. 근데 등기부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등기부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조사 됐어요? 그러면 성립 방법은 몇 가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더 충족돼야 된다 그랬죠? 뭐가 있어야 돼? 자, 봉분이 있어야 되고, 봉분 엄청 크네. 시신이 있어야 돼.
자, 하나만 있으면 돼, 안 돼? 자, 시신 없는 묘를 뭐라 그래? 이건 안 돼. 이거 없는 거. 평정. 이건 안 돼.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공시를 해줘, 묘라고. 이게 공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충작. 그래서 여러분 교재 밑줄 좀 볼게요. 성립 요건 두 번째 줄 중간에 시신이 나와 있어요. 시신 동그라미. 시신 찾았어요? 책에서 잘 찾았어요? 예. 시신 잘 안 보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 뭐가 있어요? 봉분 동그라미. 이거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묶으세요. 기역이 승낙, 니은이 시효, 취득, 디귿이 자기 토지, 자기 부모에다가 팔았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예, 그 셋 중 하나입니다. 나와 있어요? 예, 끝.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내용에서 이제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 장소적 효력 범위부터 공부해요. 장소적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 이 기저 부분만 미친다 그랬어요? 주위 빈 땅에도 미쳐? 주위 공지까지 미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세 줄. 기지, 주위를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는 것이고 확실한 범위는 개별적으로 정할 것이다. 그 세 번째 줄. 나와 있어요? 꼭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주위 공지까지 미쳐요. 주위 빈 땅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됐어요? 이게 칠판에서는 네모안은 다 사용할 수 있다.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말이고. 그러면 존속 기간. 분묘기간 존속 기간은 몇 년으로 봐? 여기도 마찬가지.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르고? 약정에 따르면 돼. 근데 없는 경우는 수호 봉사를 계속하면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약정 동그라미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이쪽 보세요. 두 번째 약정이라는 단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수호 봉사를 계속하면 주입 언제까지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치료. 치료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도 뭐가 있으면? 일단 약정이 있으면 뭐에 따라야 돼? 약정에 따르면 돼.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약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유상, 무상? 무상이에요. 그 시효 취득은 판례에서 무상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판례가 지료는 무상입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료 문제는 무상 세 줄 몇 줄 보시고 세 줄 몇 줄 걷어요? 자, 좋았어요. 세 줄 몇 줄 걷습니까? 끝.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이 뭐냐면 지금 여기가 분묘기구 인정된다고 했죠? 그럼 합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묘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건 분묘기구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 말이 동그라미 4번 내용이고 됐어요? 네 번째 줄 합장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러네. 자, 이런 건 안 돼. 그 다음에 이건 분묘기구 인정된다 그랬어요? 묘가 집단으로 설치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네모하는 분묘기지권이 다 인정돼. 네모하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쪽 분묘를 이쪽 분묘로 이장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때는 분묘기지권을 그대로 유지합니까? 유지하지 않습니까? 유지하죠. 밖으로 가면 안 돼. 그러면 이 너무 빈 공간이 많잖아요. 불필요한 부분만큼 뭐 한다? 소멸한다. 이해되셨어요? 이것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그렇지.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5번 첫째 줄로다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지문이 핵심.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거의 핵심.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만큼 소멸한다. 그래서 5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되게 쉽죠? 자,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이 정도. 정리되었습니까? 예,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장사법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장사.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에 관한 법이죠? 묘에 관한 법인데, 이제 공부하기 전에 뭘 전제가 깔려야 돼? 언제부터 시행된가 알고 들어가려 했죠?
그 동그라미 1번 그 가로 안에 2001년 1월 그거 체크하시고 이후에 설치된 묘만 적용된다.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줄 적용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고가 동그라미. 국가가 설치 운영한 묘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공립묘지 이런 것은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단 두 가지를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 공립묘지는 적용하지 않고 2001년 1월 13일 이후.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책 순서와 관계없이 일단은 어디를 봐주셔야 되냐면 394페이지 양가로 4번을 먼저 보세요. 자, 묘지는 크게 무슨 묘지하고 무슨 묘지로 나눠져?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 자, 머리만 굴려보세요. 자, 공설묘지는 누가 설치한 묘지를 써요?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국가는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설치, 관리, 운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사설묘지는 말 그대로 개인들이 설치한 거죠?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개인묘지, 자, 가족묘지, 정중, 문중묘지, 법인묘지. 자, 그러면 개념 잡아드릴게요. 개인묘지는 몇 기 분묘? 1기 분묘입니다. 1기. 1기 분묘고 그 옆에 한번 보세요. 그 개인묘지. 1기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하고 배우자 관계. 자, 배우자 동안 배우자 관계였던 자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까지도 개인묘지로 봐. 이해되셨어요? 네. 그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용어. 자, 1기 분묘도 개인묘지. 배우자 관계였던 자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한 것까지도 개인묘지. 그러죠? 그 다음에 가족묘지는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를 같은 구역. 그렇게 나와있죠? 네. 정중은 정중, 문중 구성원을 같은 구역. 그렇게 나와있죠? 네. 법인은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거죠. 그럼 개념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요. 끝났어. 좋아. 그러면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 설치 기준 면적부터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2번 나와있죠? 자, 설치 기준 면적. 이 면적들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개인 묘지는 얼마?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가족은? 100. 자, 정중은? 1000. 자, 범위는? 10만 제곱미터? 이것만 이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계하겠어요? 30, 100, 1000, 10만. 어떻게 한다? 30, 100, 1000, 10만. 집에 갈 때도? 30, 100, 1000, 10만. 봐. 되게 재밌잖아요. 한계하는 거 되죠? 그러면 1기당 점유 면적은 어떻게? 1기당, 한 기당. 한 기당 점유 면적. 점유 면적은 개인 묘지는 똑같이 30 맞죠? 왜? 1기 분묘가? 30. 개인 묘지니까. 그래서 똑같고. 그러면 여기는 얼마? 10. 합장했을 때만 15예요. 10, 15입니다. 합장했을 때만 15입니다.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0, 15. 그러니까 가족묘지 100에다가 1기는 다 똑같이 10, 10, 10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게 면적만 크지 1기당 면은 똑같아요. 됐어요? 그럼 공설묘지도 10, 15 맞아요? 네, 10, 15입니다. 이것도 10, 15. 1기당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 알고. 그 다음에 분묘의 형태가 나왔어요. 분묘 형태. 분묘 형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봉분하고 평분이 있어요. 봉분은 높이를 알아야 돼. 높이. 이건 1m. 이건 50cm 초과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니은, 디귿 공부를 해놔야 돼? 안 해놔야 돼? 해놔야 돼요. 반드시 기억.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자,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신고.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신고는 신고인데 며칠이네? 30일이네. 그러면 사전이요? 사후? 사후. 그러면 가족묘지
정중묘지, 법인묘지는 허가입니다. 왜 허가? 자, 그냥 허가 애워도 되지만 잊어먹으니까 다 면적들이 크잖아요. 뭔만 30이요? 개인. 나머지는 면적 크죠? 설치 기준 면적.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지. 뭐 10만씩 파헤쳐 놓고 신고하면 안 되겠잖아요. 다 산 뒤집어 놓고. 그렇죠?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지. 그래서 이제 허가라고 생각하면 돼. 개인 묘지는 며칠 내 신고? 가족 종중 법인은 허가. 사전 허가. 허가는 다 사전이니까. 자, 크니까 허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 그렇게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개인 묘지는 30일 내 신고. 가족 종중 법인은 하려는 자 이 말이 사전이고 허가 동그라미 체크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자연장지가 문제예요. 자연장지는 어디까지 신고요? 개인하고 가족까지 종중까지가 신고인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신고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개인하고 가족은 며칠 내 신고? 30일 이내 신고예요. 자연장지는 그래. 자연장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장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종중묘지는 신고는 신고인데 미리 신고예요. 자연장지는 그렇습니다. 자연장지. 그리고 이것만 허가가 되는 거지. 허가. 자연장지는 그래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장지는 정중까지가 신고예요. 근데 개인 가족까지는 30일 내. 정중은 미리. 법인만 허가. 근데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일반 묘지를 먼저 공부해 놓고 자연장지는 서서히 하면 돼. 그래서 니은을 체크하세요. 니은에 보면 개인 가족 자연장지 나와 있어요? 네. 30일 내 신고. 정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 법인만 허가. 그 지문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아,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일반 묘지만 딱 외워놨고 갔는데 자연장지가 떠버렸네. 사람 미쳐. 미쳐 안 미쳐? 미쳐. 뭔 쳐? 미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 알아야 돼요. 매장을 한 자는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자, 시장 우수구청자 신고는 신고인데 며칠? 30일 이내 신고. 근데 화장, 불에 태워서 개장, 옮기는 거. 이것도 신고는 신고인데 언제까지 신고? 이건 다 신고인데 사전 신고요. 미리 신고. 자, 이거. 자, 이 내용은 어디가 나와 있어요? 393페이지. 다시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맨 밑에 393 맨 밑에 매장 한 자는 며칠 내 신고? 30일. 자, 화장 하려는 자 그랬죠? 미리 신고. 하려는 자 그랬잖아요. 사전 신고고. 뒤에 개장하려는 자도 신고. 신고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그 다음에 오른쪽 그 동그라미 5번을 보세요. 설치 제한 지역, 그 거리 제한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정중 법인, 정중 문중 법인 묘지 있죠? 네. 그건 도, 철, 하, 에 동그라미 쳐서요. 얼마? 300. 20호 이상 학교 공중 500입니다. 자, 정중 문중 법인만 그래. 도, 철, 하, 에 이렇게 안겨서 어떻게 한다? 도, 철, 하, 에. 도로, 철도, 하천, 예정 300. 20호 이상인가 학교 공중 이건 500이에요. 근데 개인 가족 묘지는 도철 하에는 얼마? 200. 20호 이상 이건 300. 이렇게 200, 300 이렇게 안개하세요. 거리 제한입니다. 무슨 제한? 거리 제한. 거리 제한. 이것이 이제 원래는 하나로 됐는데 분리가 됐어요. 개인 가족 묘지가 분리돼서 200, 300으로 새로 신설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에 보면 제한 지역도 있어요, 없어요? 네, 책을 보세요. 칠판에 안 적을 테니까.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녹지지역 중 묘지 등이 설치 조성이 제한된 지역. 그 녹지지역은 제한된 지역만 안 됩니다. 그럼 반대해서 가면 제한되지 않는 지역은 녹지지역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녹지지역은 설치가 제한된 지역은 설치할 수 없고 제한되지 않는 지역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것만 주의. 자, 수도법상 상수원 보호구역은 돼? 안 돼? 안 되는 게 원칙. 왜 원칙이요? 그 단서가 있잖아요. 단서 있어 없어? 단서 한번 볼게요. 다만 기존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자,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종중, 문중의 봉안시설 자연장지인 경우는 가능하다.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가능하다는 소리가 나오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일정 규모 미만 밑줄 그었어요? 미만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그 봉안시설, 개인, 가족, 종중 봉안시설은 일정 규모가 얼마가 겠어요? 적으세요. 1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적으세요. 자연장지 밑에다가는 20제곱미터 미만. 이게 일정 규모예요. 미만은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설치할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봉안시설은 10, 자연장지인 경우는 얼마? 20제곱미터 미만. 자, TP에 넘기세요. 자, 문화재 보호구역 원칙은 돼? 안 돼? 원칙은 안 됩니다. 다만 뭐라 했어요? 3만 제곱미터, 3만 동그라미, 자연장지 밑줄, 문화재청장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하다. 일단은 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장지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돼? 허가를 받으면 문화재 보호구역에도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안 돼. 그 다음에 주상공업지역 끊으세요. 주상공업지역은 묘지 설치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아까 녹지지역은 둘로 나눠진다 그랬죠? 근데 주상공업지역은 안 돼. 왜 안 될 것 같아요? 주거지역 같은 데는. 무서워? 무서워서 그랬지. 또 어떤 분은 복잡해서 그런데. 사람 살기도 복잡해 죽겠는데 귀신까지 같이 살면 너무 복잡해. 하여튼 안 돼. 그 다음에 한강, 낙동강 이런 강 주변 돼 안 돼? 수변구역 안 되고 도로 주변, 접도구역 돼 안 돼? 도로 주변은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시끄러워서. 이제 귀신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 자, 접도구역 안 되고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됩니까? 안 돼. 최종님 돼 안 돼? 종자받는 지역 안 돼요. 보안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종 국유림. 자, 국유이면은 국유림, 요존, 불요존 나눠지거든요. 국가가 계속 관리한 것을 요존, 처분이 가능한 국유림이 불요존 그러거든요. 요존 국유림은 안 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사방지 뭐요? 말 그대로 사방공사 하잖아요. 모래 토사 흘러내리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모래 사자요. 막을 방자.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방지는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모래밭에 묘수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돼 안 돼? 왜 안 된다 그랬어요? 2번 죽기 싫어서. 자, 총 맞아 또 죽을까봐, 그죠? 한 번 죽은 것도 서러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돼. 자, 그런 거 자꾸 생각해봐. 재밌어. 됐어요? 자,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주상공업지역 내는 묘지를 설치할 수 있다 없다? 녹지지역은 설치가 제한된 지역만 안 돼. 그 외의 지역은 가능해.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원칙은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예외적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거기 뭐 수변구역, 접도구역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돼 안 돼? 안 돼요. 최종님 안 돼요. 안 돼. 보안님 안 돼요. 요종 국유림 사방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된 지역이니까 한번 쭉 읽어 두세요. 설치 제한 지역, 거리 제한 지역 한번 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기간이 또 이번에 바뀌었죠. 몇 년? 30년. 자, 우리가 묻힐 수 있는 기간이 30년이야.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묻힐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30년. 왜? 이 법을 적용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장 가능해? 네. 자, 몇 년? 30년. 원래 30년에다가 한 번에 한해서 30년 한 번에 한해서 가능해요. 그러면 최장 몇 년? 60년. 최장 60년. 자, 최장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제 이 30년이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조례로서 단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조례사항입니다. 조례사항. 법률사항이 아니라. 단축 가능하는데 5년에서 몇 년 사이? 30년 사이.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같으면 15년으로 단축해놨다 가정하면 얼마? 45년이 되지. 여기 3년이라고 써놨어요. 아, 죽여. 30년. 이해됐어요? 자, 정리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조례사항이란 거 5년에서 30년 사이. 연장기간. 무슨 기간? 연장기간. 원래 기간을 단축한 게 아니에요.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안 바뀌신 분들은 15년을 뭘로 바꿔? 30년. 니은 세 번째 줄 30년씩 몇 회? 1회.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요. 그리고 조례도 5년에서 15년이 아니라 30년.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15년을 뭘로 바꾸면 돼? 30년으로 바꿔놓으면 되고 1회만 바꿔놓으면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책이 수정이 안 되신 분들. 그 다음에 종료된 분묘 설치 기간 종료 처리 나와 있죠? 그러면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연장 안 하면 30년이 끝날 거고 연장하면 60년이 끝날 거고 몇 년 이내? 1년 이내입니다. 자,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1년 이내. 매단된 유고를 화장하거나 봉안시설로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몇 년 이내? 1년 이내.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1년.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8번. 아, 이것도 사람 죽이네. 자, 보세요. 누가 승낙도 없이 자기 토지에다 묘를 써놓고 가본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을이 써놨어요. 승낙 받고 썼어요, 안 받고? 안 받고 썼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는 화가 나죠? 그럼 왜 묘 그러고 바로 파서 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뭘 해야 돼? 개장.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개장은 여기 어디요? 여기 개장은 신고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장이 허가죠. 이건 어떤 경우? 소유자가 나무 분묘를 옮길 때. 이해되셨어요? 이건 시장, 군수, 구청 허가를 받아. 개장은 개장인데 허가사항입니다. 그럼 일정한 절차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 절차 보세요, 책. 그러니까 기억에서 일단 두 번째 줄 허가 동그라미, 개장 동그라미 치시고. 두 번째 허가 동그라미, 개장 동그라미 쓰세요? 소유자 승낙 없이 토지 소유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 이런 것은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는 거고 니은에 이제 절차가 나와 있어요. 토지 소유자, 묘지 소유자, 연고자가 개장하려면 미리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동안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설치자, 연고자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알리고 나서 개장을 해야 되고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신문이나 이런 데 공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공고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다. 그러면 화장한 후 6월을 일정 기간 뭘 해야 돼? 봉안하였다가 처리하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신고 동그라미. 그 사실을 뭐다? 신고. 거기만 이제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디귿 두 줄이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몇 줄 보세요. 승낙 없이 설치된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 보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7번 보세요. 을이 지금 나무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 썼죠? 네. 그럼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토지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근데 아까 우리가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은 몇 년간? 20년간. 승낙 안 받고 써도 주장할 수 있죠? 네. 근데 장사법 이후에는 이게 돼, 안 돼? 안 돼요. 장사법 이후에는 시효 취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묘 사용권, 토지 사용권이랄지 보존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거 밤새 기억. 그 다음에 이제 니을은 뭐 한번 읽어보고, 사전 매매 금지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됐어요? 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 가져왔죠? 자, 그 묘에 관한 문제 꼭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한번 봐드릴게요. 책이 이거 순서가 뒤죽백죽 하니까 일단은 저기 156페이지 12-1번 12-1번 분묘 기지권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자, 개공, 중개업자가 있는데 개공이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 기지권에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하나만 골라. 모두 골라라 그랬죠?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걸 골랐어요. 자, 장래의 묘소, 즉 가면은 분묘에 해당하지 않는다. O, X.
5입니다.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그랬죠? 자, 분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자, 승낙 없으면 몇 년간? 20년간 평온 공연해야만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해. 이건 분묘기지권 문제잖아요. 그죠? 네, 틀렸고. 그 다음에 평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았어. 그럼 분묘기지권 인정돼? 안 돼? 안 돼요. 아까 시신하고 봉분 둘 다 충족하라 그랬죠? 네. 그럼 이건 맞아 틀려? 맞았잖아요. 인정되지? 안 된다. 맞는 거고. 자, 분묘기지권 효력에 미치는 보면 기지 자체에 한정됩니까? 아니요. 주위 빈 땅도 미치죠? 네. 그럼 맞아 틀려? 틀려. 그럼 틀린 게 몇 개? 두 개. 그 말이구나. 무슨 말이구나?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말.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 14번 문제 한번 볼까요? 14번. 자, 개공이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자,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판례. 자, 장사법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 점유, 면적, 기지 면적만을 가리킨다. 맞겠어요? 자, 이것이 과거에 맞는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판례가 그렇게 나와서.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 한번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게 논란이 있었는데, 원래 이 일기당 점유는 그 비서까지 다 포함해서거든요. 이거에. 그래서 10 얼마요? 15.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판례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 이의 신청이 안 받아졌어요. 한참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앞으로 안 나올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일단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효력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건 허용돼? 안 돼? 안 돼요. 아까 지금 합장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랬죠? 네. 안 됩니다. 자, 이 3번 지문을 찾기 위해서 내가 이거 푼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 영고자 동그라미. 이 영고자가 바로 주어입니다. 이 지문에서 주어입니다. 주어. 정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맞았어요? 이건 잘 모르겠죠? 이건 잘 모를 거예요. 이것도 판례인데 책에는 없었잖아요. 이거에. 자, 설명할게요. 이 지문을 찾기 위해서 내가 푼 거라고. 1번 지문은 버려버리고. 이해되세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정손이 있고, 뭐가 있고? 정손이 있고 정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 정손만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거기 뭐라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영고자는 관계없어. 정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 영고자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래 맞아. 자, 다시 영고자가 지금 주어잖아요. 정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 누구만 주장해? 정손 많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고자는 없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영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 없을 때 하고 또 있는데도 분묘 아니 안 할 때가 아니라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분묘를 관리할 수 없는 무슨 사정? 그럼 특별한 사정이 뭐가 있겠어요? 정손이 있는데 관리할 수 없는 특별한 교도소 그렇지. 좋아.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디? 군대. 군대. 좋았어요. 하여튼 뭐 외국에 나가 있다 할지 아니면 뭐 또 꼭꼭 저거 천장 옥상에 돌아다닌다 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영고자가 주장할 수 있고 그런 사정이 없으면 정손만이. 종합 정리할게요. 정손이 있고 정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으면 누구만? 정손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정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그러니까 영고자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 지문에서는 영고자가 주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 정답이고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지료는 뭐가 원칙?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약정이 없으면 무상이에요. 자,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이 장마철에
아까 시신하고 봉분 다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일시적으로 봉분이 멸실될 수도 있어 없어? 그리고 6월 존재하고 회복이 가능하면 인정이 돼 안 돼? 이건 됩니다. 일시적인 멸실이고 이제 회복이 가능할 정도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판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풀어볼까요? 거기 12번으로 넘어올게요. 155페이지. 이것도 이제 분묘 관련 문제인데 개공이 분묘 관련 토지에 관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 그랬죠? 가족묘지 1기 그 시설물 총 면적은 합장한 경우 20이요? 응? 가족묘지인데 가족묘지는 지금 설치 면적을 물었는지 점유 면적을 물었는지 불명확하죠? 불명확하잖아요. 이 지문 자체가. 근데 설치 면적은 얼마? 100이고 1기당 점유 면적은 10 합장이 20은 무조건 맞아 틀려. 이건 무조건 틀려. 설치 기준 면적이든 점유 면적이든 다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2번 최종으로 연장받은 설치기한이 종료한 분묘 연고자는 설치기한 만료 후 2년 이내 시설물 철거해야 돼? 1년 이내 비석 같은 시설물 다 철거하고 화장하고 봉안하라고 했죠? 그럼 뭐가 틀렸어? 2년이 아니라 1년. 자, 평장의 경우에도 유거울이 매장되어 있을 때 분묘기가 인정돼? 안 돼. 안 돼. 시신 플러스 뭐다? 둘 다 있어야 되고. 자, 4번 보세요. 단순히 토지 소유자 승낙말을 마다 분묘를 설치했다. 끊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분묘 기지권 성립 요건이 토지 소유자 뭐 또 있어요? 승낙이 있죠. 그럼 분묘 기준은 취득하죠? 네. 그까지는 맞아. 설치자는 사용 대차에 대한 차주 권리를 취득한다. 이 지문 맞겠어요? 이게 틀렸어요. 이 사용 대차는 이거 물권이 아니에요. 이건 채권이지. 그래서 아까 뭐래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뭘 취득해? 물권을 취득한 게요. 그러니까 그 분묘 기지권은 물권이에요. 물권. 이해됐어요? 뭐 사용 대차랄지 이런 권리가 아니라고.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뭘 취득해요?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분묘 기지권은 민법에서 지상권 파트에서 나오죠? 특수지상권에서 나오잖아요. 지상권 파트에서 나와. 그래서 이제 이게 물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대천 차주 권리 이런 건 전혀 채권은 아니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세요. 자,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타인 토지의 자연장한 자, 자연장. 토지 소유자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것은 장사법에서 나온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연장이든 아니든 나무 토지에 승낙 없이 쓰면 토지 사용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분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자연장도 마찬가지라고. 이해됐어요? 예. 이것은 일반 묘지든 자연장이든 다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이 정답? 5번. 옳은 걸 고르고 5번. 분묘 기지권 이제 부족한 것은 나중에 문제집으로 보완하면 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끝. 잠시 어떻게 한다? 쉬었다가 들어갑니다.